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어디에 있는가?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딘 그라지오시 작가의 100만 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면 우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부터 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화장실에 있어요 혹은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와 같이 자신의 실시간 상황을 말해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이것이 내 질문의 의도이다. 당신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미지의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에 기대며 현재를 견뎌내고 있는가?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끝이 없는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환기가 될 만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을 수 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든 아직 학교를 다니는 중이든 간에 미래가 혼란스러운 상황,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 지난 10년간 다니던 지겨운 직장이 질리는 시기,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려고 하는 순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사람,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내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당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비단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자. 우리는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가면을 쓰곤 한다. 다 괜찮아 라는 가면을 찢어버리고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책을 잠시 내려놓고 메모지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 내가 지금 인생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 기록하자.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아라. 힘든 하루를 보낼 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자녀에게 실망했을 때, 여러분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인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유의 뿌리를 찾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곳에 있을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 이유를 찾게 되면 절대로 길을 잘못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궁극적인 나만의 이유가 힘든 시기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했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시켰다. 힘든 하루를 보낼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 삶의 진정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면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 나의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것, 그리고 항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다와 같은 나만의 강한 열망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7단계 질문법을 통해 이유를 찾아가는 훈련은 100만 장자에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자 모든 성공의 근간이 된다. 7단계 질문법 예시 1. 당신이 성공하는 데 무엇이 중요한가? 왜 성공하고 싶은가? 2. 1번에서 답한 것이 왜 중요한가? 3. 2번에서 답한 것이 왜 중요한가? 7. 6번에서 답한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을 하는 것이다.
독사과에 속지 마라. 우리는 종종 연애 경험이 없는 친구에게 이성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가 있다. 또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파산한 친구로부터 조언을 받을 때가 있다. 나쁜 조언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조언이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지미 핸드릭스로부터 오페라를 부르는 법을 배우거나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에게서 축구를 배우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쁜 조언을 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전성을 강조한다. 안전하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동을 회피하게 만드는 말이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위기와 위험을 회피하게 만들어 성공을 향한 발걸음을 채 떼보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주변에서는 우리의 꿈을 앗아가는 조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더 나쁜 점은 친구와 가족의 경우 나쁜 조언을 사랑의 화살이라는 형태로 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거나 지켜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림으로써 언제까지나 현재에 머물게 만든다. 매일 매 순간 듣는 나쁜 조언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길러서 나쁜 조언을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필터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나쁜 조언을 보낼 때 그 순간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의 쓰레기통에 즉시 버려야 한다. 나쁜 조언은 인생에 고통을 주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확신한다.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말자. 이제부터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쁜 조언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나쁜 일에서 좋은 점을 찾아라.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좋은 점을 찾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살면서 일이 잘못되면 몇 년 동안 그 생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사람이랑 잘 안 된 게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인생의 배필을 만났거든. 또는 그게 말이지. 내 첫 번째 사업이 실패한 게 잘된 일이었어. 그때 실패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 경험으로 다음번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어. 라고 말해보자.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과거의 연인과 헤어진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이성을 사귀지 않으려는 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또는 과거에 창업을 한 번 실패한 이후로 포기한 사람을 아는가? 나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안 좋은 일에서도 빨리 좋은 점을 찾는 긍정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